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정청래, 조국, 추미애 세 명이요. 우리나라 외교 안보를 박살내고 있는데 이재명이 그 외교 안보 정책의 치명타를 가하고 있는데 정청래는 이제 그 반미 리스크, 미국을 반대하는 정청래 반미, 그 다음에 조국의 반일, 조국은 이제 죽창가 들고 일본에 반대하는 반일, 그 다음에 추미애는 친중, 중국의 그 완전히 포섭이 된 중국의 통일 전선 전술에 이런 데 그 친중 리스크. 그러니까 이제 그 정청래의 반미 리스크, 그 다음에 그 조국의 반일 리스크, 그 다음에 그 추미애는 친중 리스크. 이게 저는 이재명 정권의 3대 외교, 이재명 빼고 나면 3대 외교 리스크다. 물론 이재명 자신의 그 리스크가 제일 크겠지만, 그러게 그 이재명 밑에 정권에 이 세 명이요. 엄청나게 그 이재명 외교 안보에 큰 부담을 줄 겁니다. 먼저 이제 그 정청래의 반미 리스크, 이건 다 알죠? 정청래가요, 옛날에 그 건국대학교 4학년 때입니다. 건국대학교 4학년 때 그때 그 미국 대사 관절을 점거해서 방화를 하려고 하고 이런 이제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 2년을 받은. 근데 그때요, 정청래가 대학 4학년 때 왜 방화를 했느냐? 그때도 그 미국의 뭐 농산물 개방 반대 FTA 같은 거 있잖아요. 반대하고. 그 다음에 그 노태우하고 그때 아마 노태우 때일 겁니다. 89년. 노태우하고 이제 그 미국의 그 정상회담, 이걸 막기 위해서 그때 그 89년 10월이니까 건국대 4학년 때 그때 그 반미 구국 결사대를 만들어 가지고 5명, 대학생 5명이 미국 대사관에 들어갔거든요. 반미 구국 결사대. 정청래가 건국대 4학년 때 5명 반미 구국 결사대 대사관제에 갔는데 그때 막 화염병 던지가 불질을 하고 쇠파이프. 근데 그때 외친 게 뭐냐? 바로 이제 그 한미 FTA를 반대하고, 그리고 이제 그 노태우가 방미를 미국 가는 걸 반대한 이런 데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자세하게 그 팩트를 체크해 봤더니 실제 그 정청래가요, 2013년에 국회 외통이었거든요. 2013년 10월 달에 그때 정청래가 국회의원 할 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데, 근데 외교통일위원회니까 미국의 대사관 감사를 하러 가야 되잖아, 미국에. 근데 그때 비자가 거부돼가지고 정청래가 국정감사를 못 갔다. 이게 팩트로 확인됐습니다. 팩트로 2013년 10월 달에 그때 외통위원이었는데 재외 공간 감사를 가는데 못 갔다. 야, 정청래 앞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때 2013년 때 그 거부됐다. 이 정청래가 이번에 그 이재명이가 25일 날 트럼프 만나러 가는데 정청래 또 뭐라고 메시지를 낼까요? 그냥 가만히 있을까? 아니면 이게 이번에도 이재명이 트럼프 만나는데 또 이게 트럼프를 공격하는 메시지를 낼까? 그러면 이게 그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참 이게 난감하죠? 한번 봅시다. 이번에 정청래가 침묵할지, 아니면 이게 그 트럼프를 공격하는 메시지 내가지고 미국하고 또 극단적인 대립을 만들지. 정청래의 그 자충우돌 그 성격을 보면 또 트럼프 비난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재명한테 부담을 주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정청래가 집권당의 대표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그 대학 4학년 때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때 2013년에 비자가 안 오는 이런 데에 그 수모를 겪었는데, 앞으로 정청래는 미국 방문은 이제 물 건너갔다. 그래, 집권당의 대표가 미국도 못 가면 우리나라 가장 우방국인데 참 이게 그 꼴보기, 이것만 해도 리스크가 심각하죠. 왜냐하면 이게 외교라는 것도 이게 국회에서 많이 하거든요, 집권당. 근데 정청래가 미국도 방문도 못 하는데 이런 게 그 반미 과거의 그 정과 전력, 이게 그 이재명한테 두고두고 리스크로 작용한다. 이게 바로 첫째, 정청래의 반미 리스크입니다.
이게 이재명한테는 큰 부담이 될 거예요. 이재명도 그 북한에 800만 불 주고 이래가 이게 미국에서 이재명도 엄청나게 그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거기에 정청래까지 거기에 또 김민석이도 있잖아. 하여튼 이재명, 김민석, 정청래 이런 게 미국에서 가장 싫어하는 범죄자들인데 그중에 특히 정청래가 이재명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가장 큰 리스크로 등장하고 있다. 이게 첫째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국의 그 반일 리스크. 왜? 이재명이가요, 이번에 일본부터 만나고 가지고 이것도 문제는 많아요. 일본의 이시바부터 만나고 간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당연히 미국 대통령부터 현안이 많으면 만나고 오는 길에 이시바를 만나야 되는데 가는 길에 이시바를 만나 이게 아주 결례고요. 이게 아마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분노 속으로 기분이 나쁠 거예요. 오죽하면 그 김종인도 이야기했잖아. 오는 길에 이시바를 만나야지 먼저 이시바를 만나고 가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이시바를 만나가지고 근데 그 이재명이가 뭐 옛날에 위안부 합의를 존중합니다. 또 강제징용 합의를 존중합니다. 뭐 이렇게 번복하면 안 된다고 이재명이 떠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조국이가 찬물을 끼얹을 건데 조국이는 무조건 이게 그 죽창가 들고 일본하고 싸워야 됩니다. 위안부 합의는 폐기돼야 됩니다. 강제징용도 마찬가지로 일본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요. 조국이가 윤미향과 더불어서 이러면 이재명으로서는 난감하죠. 지금 이재명이가요. 아니 공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위안부 합의 존중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조국이가 그 말도 안 된다고 비판하고 나서면요. 이재명에게 뭐가 됩니까? 완전히 그냥 자판에서 이재명이가 그냥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조국이는 선명하잖아. 좌파들에게 그 친일몰이 반일 감정 가지고 묵고 사는데 이재명이가 일본의 이시바 만나서 우리 미래로 갑시다. 과거에 우리 강제징용 위안부 합의 존중하겠습니다. 이러면 그 조국이는 계속 축창가 들고 일본과 싸우자 이러는데 그러면 이재명이가 뭐가 되느냐고요. 진짜 조국의 그 반일 선동 이게 이재명의 발목을 잡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으로서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트럼프 대통령 만나려고 하는데 정청래가 트럼프를 비난하고 그 다음에 또 일본의 이시바를 만나는데 조국이가 축창가 들고 일본을 비난하면요. 그러면 이재명이는 외교에서 뭐가 되느냐 말이야. 좌파 내에서 외톨이 왕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거예요. 자, 하나 더. 중국도 특사를 보내잖아. 25일 날 이재명이가 중국에 특사를 보낸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결례죠. 아니,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날 똑같이 시진핑이 특사를 보낸다. 근데 특사를 보내도 시진핑을 만나지도 못해. 많이 만나봤자 왕이 어떻게 보면 외교 담당 중국 공산당의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고 외교부장 겸직하는 왕이가 외교 쪽으로는 실세지만 그는 특사로 가가 대통령 왕이밖에 못 만나고 시진핑도 못 만나면 이것도 참사인데요. 하여튼 지금 이게 친중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프거든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하고 패권 전쟁을 벌이면서 어떻게든 중국의 전 세계의 어떤 범죄 행위 이걸 막아야 된다. 그런 게 우리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우선 목표가 중국 패권을 막아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특히 중국이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부정선거나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걸 막아야 된다. 이게 당면 목표인데요. 그런데 친중 행보를 노골적으로 보이는 게 추미애입니다. 요거 우리 잘 감시해야 됩니다. 이게 아마 이재명이 나중에 발등 찍을 거예요. 이재명이가 안 그래도 쉐쉐 친중으로 몰려 있는데 그게 노골적으로 추미애가 오늘요. 추미애가 법사위원장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노골적인 친중 행보를 보여가지고 이재명이한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재명이가 친중파로 몰려 있는데 그게 추미애가요. 요거 잘 언론에 크게 안 났는데 8월 15일 날 추미애가요. 8월 15일 광복절이면 며칠 전이죠. 근데 중국에 간 거예요.
누구하고 민주당이 뭐 국회의원들 몇 명 데리고 예를 들어 이제 그 이재강 민주당이 그 이재강 의원하고요. 그다음에 그 평택이 아마 그 배지가 달아날 것 같은데 이병진 평택의 그 이병진 이자가 이제 그 에이펙 특위위원이고 그다음에 이재강이는 전 세계 그 한인 민주회의 수석 부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좌파들 모임, 전 세계 좌파들 모임 있잖아. 전 세계 한인 민주회의 수석 부회장 이재강, 그다음에 그 이병진 평택에 이런 자들 데리고요. 광복절날 추미애가 그 중국을 방문한 거예요. 가서 누굴 만났다? 제가 여러 번 이게 방송을 했죠. 바로 이제 그 중국의 전 세계 통일 전선 전술을 펴고 있는 조직, 바로 이제 그 차하을 학회입니다. 차하을 학회입니다. 한자로 이게 그 실제 그 발음을요, 차하을 이런 식으로 그 하는 거예요. 찰합이 이런 게 한자로는 그렇게 쓰는데 찰합이. 근데 그 차을 발음할 때 이거 차하을 학회입니다. 차을 학회. 이게요, 어떤 조직이냐? 실제요, 이 조직은 이제 그냥 완전히 뭐 전 세계 그 통일전선 전술을 펴는 거기 그 차하을 학회 핵심이 누구냐면 이제 그 한팡밍 옛날에 그 우리 모스탄 대사가 지적했던 한팡밍 한자라면 그 한팡밍 이자가 차하을 학회에 그 이끌고 있는데요. 이자가 원래 이제 그 왕후닝이라고 중국의 그 서열 4등 정협 주석, 중국의 정협이라는 게 그 야당하고 중국도 공산당이 있고 야당이 있잖아요. 이게 정치협상회의, 거기에 정협 주석, 권력 서열 4등 왕후닝, 한자라면 이게 왕혼영, 왕후닝, 이자가 전 세계 통일 전선 전술을 이렇게 펴고 있는데 거기에 핵심 신복입니다. 한팡밍, 이자가 이제 그 실제 그 외관상 차을 학회를 이끌고 있는데 이게 민간 학회가 아니에요. 그냥 전 세계 지도자들 돈 주고 몰래 자금 대주고 이렇게 포섭해가지고요. 중국의 첩자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하고는 일반 대중을 선동하고요. 그 다음에 그 차을 학회는 그 나라의 지도층 인사들을 포섭해서 친중으로 만드는 실제 중국의 간첩을 만드는 이런 조직입니다. 근데 추미애가 광복절날 중국 가가지고 이제 그 차하을 학회의 그 한팡밍 회장을 만났다. 이 말은 중국의 통일 전선 전술에 놀아나고 있는 이런 이제 명백한 친중 행보입니다. 이 자들이 가면 왕후닝은 만나지도 못하고 참 이게 한심하죠. 추미애가 법사위원장 뭐 국회의장 거론된 놈이 가서 그 한팡밍 이거는 이제 옛날에 한 차관급 정도 지냈거든요. 지금은 이게 위장애가 민간인처럼 돼 있는데 이 자를 만나고 온 거예요. 부끄럽죠, 그것도. 가면 왕후닝 정도는 만나야지, 그래. 한팡밍 만나고 오냐? 근데 왜 가냐? 광복절에 왜 중국 가냐? 추미애 중국 민주당 의원들 왜 가냐? 노골적으로 또 너 중국에 뭐, 이게 놀아나기 위해서 중국 편들기 놀아나기 위해서 이용당하고 있는 거냐? 한심하죠. 이런 식으로 그 중국의 통일 전선 전술에 놀아나고 있는 이게 바로 민주당 대표는 그 추미애다. 그래서 우리 광복절날 중국 간 거는 그 심각한 문제가 있다. 어떤 에게 일을 하러 갔는지, 어떤 에게 그 음모 공작이 있는지 참 이게 그 심각하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그 좌파 쪽의 대표적인 정치인 3명, 정청래는 반미 리스크, 그 다음에 조국이는 반일 리스크, 그 다음에 추미애는 친중, 오히려 중국 친중 리스크. 옛날에 추미애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맹비난했잖아요. 이런 이게 리스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이재명 정권의 외교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이가 트럼프 좀 만나서 미국하고 좀 하려면 정청래가 반미 리스크로 정청래가 완전히 뭐 거기에 똥물을 뿌리는 거예요. 또 일본하고 이시바 좀
이재명이 뭐 좀 이게 미래지향적 하려면 거기에 조국이가 똥물을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외교가. 그 다음에 이거, 안 그래도 이게 이재명이가 국제적으로 친중, 쇠쇠로 이게 낙인 찍혀 있는데 거기에 추미애가 광복절날 또 이게 중국 가서 통일전선 전술 거기에 완전히 차을 학회의 그 한팡밍 근데 그 위에 왕후닝 만나가지고 이게 그 또 중국하고 막 이게 그 일을 하면요. 그럼 이게 전 세계 이재명의 이미지에 뭐가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 정청래 그 다음에 그 조국 추미애가요. 이재명의 외교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 결국에 이재명의 외교안보가 폭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의 무능, 이재명의 그 외교에 대한 무지 이게 가장 큰 리스크지만 이재명을 빼고도 그 밑에 그 정청래나 조국 그 다음에 그 추미애 이런 자들도 엄청나게 그 이재명 정권에 부담이 되고 타격을 입힌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정청래의 반미 리스크, 조국의 반일 리스크, 추미애 친중 리스크가 우리 이재명 정권의 외교안보에 치명타를 가하면서 외교안보가 무너지면요. 그럼 이게 대한민국도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각한 위기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재명을 빼고도 이런 게 외교안보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있다. 이 자들도 우리가 이재명과 마찬가지로 엄중하게 비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